네,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국 대선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쩐의 전쟁이라고 하죠. 선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요. 이런 제목이,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유혜영의 진짜 미국에서 이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대학교 정책과 교수이자 팟캐스트 아메리카노 2020을 진행하고 계신 유혜영 교수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이 뉴욕대학에서 지난 봄학기에 개설한 과목이 또 우연찮게 Money in Politics? 네. 뭐 어떻게 하다가 이걸 개설하게 되셨어요? 이제 한국말로 옮기면 뭐 돈과 정치? 음. 그러니까 제 전공이 이제 미국에서 이익 집단이기도 하고 네. 미국은 이익 집단의 나라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국에 잘 알려진 뭐 전미 총기 협회부터 네네.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기업 그리고 캘리포니아 와인 생산자 협회까지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선거 자금이나 로비를 통해서 이제 미국 선거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데 네네. 정말로 돈을 많이 쓰면 선거에서 이기는지 네. 그리고 정책이 바뀌는지를 알아보는 수업인데요. 네네. 특히 이제 매해 제가 수업을 여는데 올해처럼 대선이 있는 해에 더 인기가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학생들이 더 관심을 보일 수밖에 네. 없는. 제가 뭐 쩐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강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뭐 상한선이 있지만 네. 사실 더 들어가겠죠. 알 수는 없으나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최근 근데 나온 걸 보니까 지난 2분기에 민주당 후보죠.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선거 자금을 더 많이 모았다. 일단 어느 정도 모았고 이게 좀 비교가 가능할까요? 네, 이제 네. 미국은 후보들이 음. 각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선거 자금을 얼마나 모았고 얼마나 썼는지를 미국 선관위 FEC라는 곳에 신고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성적이 이제 2분기 성적이 7월 초에 나왔는데 네. 그래서 2분기에 바이든 후보가 1,600억 원을 모았고요. 그다음 트럼프 후보가 1,500억 원으로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네. 처음으로 바이든 후보가 돈을 더 많이 모은 분기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모은 거를 보면은 트럼프 후보가 앞서긴 했지만 이번 2분기에는 바이든 후보가 조금 앞섰다. 그리고 이제 보통 선거가 있기 직전인 3분기, 네. 7, 8, 9월에 돈이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3분기에 얼마나 각 후보들이 모을지를 좀 한 번 더 네.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돈이 더 많이 모였다라는 건 긍정적일 거고 그런 통계가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분기 때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데 그때 1달러라도 더 많이 모은 사람이 이기더라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어떤가요? 그래서 사실 지난 2016년 선거를 보면 네.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보다 더 많이 모았거든요. 근데 네네. 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모은다고 꼭 이기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는 증거니까 그렇죠. 네. 대체로 돈을 많이 모은 후보가 이기긴 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트럼프와 바이든의 이 약간의 액수 차이 지금까지. 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에 이제 네. 1분기 때만 해도 뉴욕타임즈나 뭐 워싱턴 포스트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네. 지금 바이든 후보나 민주당 큰일 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차곡차곡 선거 자금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제 경선을 하느라 이제 대표 선수가 정해지지 않아서 선거 자금이 다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2분기 들어서면서 조 바이든으로 후보가 정해지면서 네. 이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캠프로 이제 돈을 넣기 시작을 한 거죠. 네. 하지만 또 뭐 바이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에서 실망을 한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이든 캠프에 돈을 냈고 재미있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책으로 한국처럼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을 네네. 국민들에게 지급을 했거든요. 네. 정부에서. 그래서 네. 저도 받았는데 아, 그렇군요. 그게 뭐 1인당 1,200달러 네. 정도의 돈이었는데 제 주변에서 그 돈을 그대로 이제 바이든 캠프에 기부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트럼프 입장에서 정말 화가 나는 일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런데 앞에 이제 말씀 주셨듯이 2분기에 두 후보가 모은 돈이 합해서 한 3천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요? 네, 그렇죠. 1,600억 원,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1,500억 원 정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건가요? 이 돈을 다 어디다 씁니까? 네, 미국 선거는 굉장히 비쌉니다. 네, 그래서 네. 2016년에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얼마를 썼는지를 보면 1조 6천억 원, 1조 6천억 네, 원이요? 1조 6천억 원을 썼고요. 트럼프 후보가 이제 1조 2천억 원을 썼는데 2016년 전체 대선, 하원, 상원 선거에 쓰인 돈이 7조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데 왜 그런가?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미국은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그렇죠. 사실 한국이랑 뭐 미국의 면적이나 인구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큰 나라고 50개 주를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게 없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23일, 국회의원은 2주 이런 식으로 공식 선거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네. 미국은 사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게 없고 아. 사실 2020년 대선 선거운동은 2016년 11월 8일 대선 투표가 끝난 그 다음 네. 날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선거 기간이 워낙 길어서 네. 돈이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럼 그냥 쉽게 그 다음 날 대선 다음 날부터 정말 선거 캠프 꾸려도 상관없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뉴스를 보면 뭐 아마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2020년 선거가 끝나고 나면 2024년 대선에 지금 프론트 뭐 누가 가장 앞서 있나 이런 기사들도 나올 거고 아마 그 캠프를 꾸리려는 뭐 캠프 전략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주로 여기는 선거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풀타임으로 정규직으로 돈 다 주고 뭐 TV 광고 다 주고 이러느라고 주로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후보들이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봤더니 50%가 이제 광고, 아, TV나 뭐 50%나. 페이스북 이런 데 광고를 띄우는 데 쓰고 네. 그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사실 이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네네. 펀드레이징 행사를 하려면 네. 뭐 호텔도 예약을 해야 되고 그렇죠. 거기 뭐 자원봉사자들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직원들도 필요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고용하는 데 돈을 쓰고 이제 선거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도 있지만 정규직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사람을 고용을 하면 이제 건강보험까지 다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네네. 거를 이제 캠프에서 다 돈을 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선거 네. 비용이 굉장히 비싸죠. 50개 주 일단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비쌀 것 그렇죠. 같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아까 몇 조 원을 얘기하셨는데 이런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합니까? 이 개인들이 소규모로 낸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모일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사실 네. 이제 미국에서 선거 자금을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면 네. 전체 국민의 한 10에서 15% 정도? 그렇군요. 네, 아주 많진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후원금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 90%가 백인이고요. 그 다음에 65%가 남성, 뭐 35%가 여성인데 근데 실제 전체 선거 자금에서 75%가 개인 후원금에서 오거든요. 개인들이 내는 돈. 그러니까 대부분의 돈이 이렇게 개인들이 내는 돈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개인들이 돈을 낼 때 저희가 $200 이하를 냈는지 네. $200 이상을 냈는지를 저희가 구분을 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 법에 따라서 $200 이하의 소액 후원을 하는 경우는 제 신상을 밝히지 않아도 돼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네네. $200 이상을 내면 미국 선관위에 개인의 굉장히 구체적인 신상을 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주소, 내가 어디서 일하는지, 내 이름 이런 것들을 다 써야 하기 때문에 $200 이상을 쓰는 사람들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미국 인구의 0.5% 정도만 네. 이제 선거에 $200 이상을 기부를 하고요. 0.5%. 네. 그래서 한 개인이 후보에게 예를 들어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팬이다. 그래서 기부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한 개인이 $2,80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330만 원 정도까지 네. 기부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구체적이면 뭐 성별, 나이, 직업, 뭐 주소 다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사실 뭐 분석-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 기부자들이 어떻게 다른지 네네. 저희가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게 네. 트럼프 대통령을 생각하면 막 월스트리트나 뭐 미국의 큰 기업들, 네네. 부자들과 굉장히 친해서 네네. 그런 뭐 고액 기부자들이 많을 것 같잖아요. 네네. 또 굉장히 재미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돈을 낸 사람들을 보면 $200 이하, 즉 소액 후원자 비율이 전체 후원자의 57%를 차지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네네. 근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소액 후원자 $200 이하를 낸 사람이 43%이기 때문에 사실 10% 정도, 10%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 우리가 소액 기부자가 높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유권자들이 그 후보에 대해서 호감이 있다, 네네네.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성적이 안 좋지만 네. 이렇게 소액 기부자 비중이 높은 걸 보면 여전히 샤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안심을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네. 트럼프가 정말 풀뿌리군요. 그렇죠. 수만 굉장히 보면은. 네, 그래서 이 그 후원을 누가 하는지를 보면은 사실 뭐 여론조사라든지 네, 다른 네. 데서 볼 수 없는 네. 그런 패턴들을 볼 수가 있죠.
그 선거 자금 얘기할 때마다 아마 언론에서 가끔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등장한 단어가 팩이란 단어, 이 팩이 PAC 그걸 네. 이제 팩이라고 하고 또 슈퍼팩이라는 게 있어요. 네. 각각 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굉장히 복잡하지만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선거 자금을, 그러니까 선거 자금의 이제 원천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 개인 후원자가 있고 그 다음에 단체 후원자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개인이 뭐 75%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25%는 단체 이름으로 이제 선거 자금을 낼 수가 있어요. 네. 뭐 기업이나 노동조합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싶을 때는 그 자기들의 이름으로 이제 정치행동위원회, 네. 영어로는 이제 Political Action Committee라고 하는데 이 앞글자들 PAC 이걸 따서 이제 팩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팩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각 후보 캠프에 최대 5,0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MBC가 뭐 어떤 특정 후보에게 기부를 하고 싶다. 네. 그러면 MBC 팩, MBC 뭐 정치행동위원회 이름으로 이제 5,000달러를 줄 수 있는데 네. 사실 5,000달러가 뭐 아주 큰 돈은 아니잖아요. 네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네. 그래서 직접 후보에게 후원을 할 수 있지만 제약이 있는 게 이제 팩, 그냥 팩이고요. 네. 근데 대신 2010년에 미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있었어요. 네. 이제 Citizens United라는 판결인데 이 판결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조직이 탄생을 했는데 그게 바로 슈퍼팩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슈퍼팩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제 자신의 의사를 굉장히 자유롭게 표현하는 걸 굉장히 네네.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이나 노동조합이 이런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5,000달러 상한선이 있는 게 사실 헌법의 가치와 위배된다. 어긋난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후보에게 돈을 직접 기부할 수는 없지만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무제한으로 돈을 걷어서 무제한으로 광고를 띄운다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을 이제 슈퍼팩이라고 허용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 가장 큰 차이는 팩은 직접 후보에게 돈을 주는 거, 네. 슈퍼팩은 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지만 이제 슈퍼팩은 무한으로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장단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선거 자금이나 이런 뭐 심지어 기간까지 제한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이제 통념들, 돈 많은 사람만 정치할 수 있다. 이거는 그렇죠. 이제 불공정하다. 이런 것 때문에 취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제 슈퍼팩 같은 경우는 돈 많은 사람이 그냥 선거를 살 수 있겠거니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또 광고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누가 슈퍼팩에 돈을 내는가? 이 보면은 이제 억만장자들이 취미처럼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그 당선시키기 위해서 혹은 네. 반대하는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돈을 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왔던 탐 스타이어, 네네. 억만장자 같은 경우에 아니면 카지노 재벌인 셸든 애더슨 같은 공화당의 아주 이런 큰 손들이 돈을 내고요. 심지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인 후원자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 후원자들 같은 경우에 소수의 극소수 부자들이 사실 미국의 소득 상위 0.01% 그러니까 미국 인구가 3억 5천만 명 정도인데 상위 0.01%면 3만 5천 명이거든요. 네. 이 3만 5천 명이 전체 선거 자금의 40%를 내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만큼 미국에서는 이제 부가 특정 사람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고 양극화가 심하니까 이 돈의 전쟁, 쩐의 전쟁에서도 이런 부자들의 입김이 굉장히 세고요. 네. 그래서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2010년에 이제 슈퍼팩이 탄생했을 때 네네. 슈퍼팩을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 민주당도 이제 게임을 해보니까 슈퍼팩 없이는 선거를 못 치른다. 못 치르니까 네네. 지금은 슈퍼팩을 민주당도 굉장히 열심히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슈퍼팩에 대해서 예전에 뭐 이렇게 좀 글들을 보면은 너무 어두운 돈처럼 쓰여진다라는 사례를 많이 본 적이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도 뭐 심하게는 쓸 수 있고 영수증 처리하면서 등등. 네. 실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슈퍼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게 우리 정치 의사를 표현하는 것처럼 돈을 통해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 내가 반대하는 후보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하는 게 네.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거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참여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더 끌어올릴 수 있고 이제 슈퍼팩이 대부분 돈을 쓰는 게 광고거든요. 네네. 그럼 우리가 광고를 왜 하는가? 대선이나 이런 선거 기간에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광고를 하는 건데 네. 슈퍼팩 덕분에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지만 네. 동시에 슈퍼팩이 이제 내놓는 광고를 보면 다 네거티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과연 유권자들이 정말
후보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가? 네.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비판이 있고 동시에 슈퍼팩에 누가 돈을 내고 슈퍼팩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미국 선관위에 신고를 하긴 해야 되지만 네. 이 다크머니라고 해서 여기에 다 잡히지 않는 돈이 있을 거다. 그리고 굉장히 그렇게 돈을 숨길 수 있는 여러 통로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우리가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돈이 선거에 많이 흘러오는 거를 규제하지 않고 놔두는 거는 오히려 민주주의에 큰 방해가 된다라는 네네.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죠. 네. 지금 선거 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사람들 내는지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대선 레이스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현지 시각으로 17일부터 20일 동안, 그러니까 나흘간이죠. 네. 열게 되는데 아직 부통령 후보 발표가 안 됐어요. 네. 네, 여러 바이든 가지- 후보가 이제 네. 드디어 이제 8월 첫째 주에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네. 이번 주에 곧 뉴스가 올 것 이번 주군요. 같은데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지금 누가 될지 소문만 무성하지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네. 그 이유 중에 하나, 이렇게 비밀을 유지하는 이유가 부통령 후보를 발표하는 순간 선거 자금이 엄청나게 몰리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거를 노린 것도 있고 네. 지금 이제 한 4명 정도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나왔을 때 뭐 네. 카말라 해리스 캘리포니아 상원 의원이나 일리노이주 상원 의원 태미 더거스 같은 의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크호스가 2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이 이제 케이런 베스라고 네. LA를 지역구로 하는 흑인 이제 하원 의원인데 그 동료 의원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전 라이스라고 수전 라이스. 역시 네. 흑인 여성인데 오바마 대통령 하에서 외교정책 전문가였죠. UN 미 대사를 하기도 했고 네.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냈는데 바이든과도 굉장히 친해요. 근데 네네. 문제는 선거에 나선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 과연 선거를 한 번도 치러보지 않은 후보가 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아, 수전 라이스는 그 선거 경험이 없습니까? 선수지 네. 경험이?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9387번님, 박사님, 정말 말씀을 한마디도 틀림없이 잘하시네요.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저도 버벅거리는데, 박사님, 말씀을 더 잘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아, 덕분에 오늘도 미국 정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유혜영 교수님과 미국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왔었는데 오늘 마지막이라고요. 네. 네, 저도 굉장히 아쉬운데 사실 네. 저는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고 제가 공부하는 분야를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여서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이제 사정이 생겨서 네.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어서 네. 네, 혹시 뭐 미국 정치나 미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진행하는 아메리카노 2020이라는 팟캐스트를 네네네. 청취를 하시면 계속해서 미국 소식을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공부를 또 다시 하셔야 되니까. 그쵸. 네. 쉬는 해가 아니라 공부를 하는 해라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뉴욕대학교 유혜영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